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소매 지표 이외에도 또 발표 나온 게 주택 지수인데 지금 9월 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각 성별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됐지만은 현재 8월까지 이제 전체 70대 도시를 했을 때는 아직은 마이너스인 상황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은 전부 다 이제 예상보다 다 하이치를 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예상치를 다소 좀 못 미치는 둔화된 지표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일단 시장의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이고 또 10월에 중국에서도 4중 전회가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또 소비 진작 정책들, 정부 정책들이 다수 발표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함께 있는 만큼 시장의 영향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실시간 시황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꼽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고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중타이 증권입니다. 이 산시증권에서 비중 확대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각각 3%대 그리고 77%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투자사업 매출이 같은 기간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높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오와 화학입니다. 이 화신증권에서 매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불소 화학공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은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을 살펴봤을 때 각각 20%대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만 딱 따져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46%,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9%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생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향후 실적 역시 기대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0.7%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중인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국 해양석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또 제시했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요. 이 리포트에서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이 뭔가 우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 전환을 통해서 가치 창조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0.7%대 마찬가지로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거신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신재에너지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냈는데요. 신재에너지는 각종 트랜지스터 등 이 전력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6%대, 8%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다운스트림 응용 구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는 비아디와 렌혀 등 이 선두 업체들에게 대량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로봇 쪽에서도 유니트리 등 고객과 대량 계약을 수주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0.9%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알려진 룽신 제너럴파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텐펑증권에서는 이 기업이 상반기 호실적을 내보냈다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각각 27%대 그리고 82%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 리포트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시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홍콩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또 주말 동안에 자동차 산업 안정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덕분에 오늘 자동차주가 또 싱싱 가고 있는데 자동차주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저희 함께 화면 보시면 네. 오늘 이제 CLTL이 이제 배터리 이제 1위 기업이고요. CLT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장과 동시에 지금 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CL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향후의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배터리 판매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다루겠지만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지금 내수 둔화로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CLTL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내수 고객 이외에 해외 브랜드도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핫합니다. 이제 맞아요. 그 이유가 예. 26년부터 라인을 이제 깔기 시작을 하고 CATL 같은 경우도 27년부터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급 차량에도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향후에 저희 먹거리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UAM 관련해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적용이 돼야지 시장 확대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 때문에 CL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외사에서도 그렇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함께 보시면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러네요. 신고가 지금 찍은 상태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 만한 구간일까요? 이제 지금 지수가 아마 이제 9월 달에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 이제 발표를 그렇죠. 했어요. 네. 이제 언제 할지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이 좀 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고 조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주가 조정 받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CATL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소 좀 과하게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CATL 봤으니까 샤오펑도 함께 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하영 캐스트가 짚어주신 것처럼 샤오펑도 좀 유럽 판매 이제 네. 들어가면서 유럽의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샤오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전기차 판매량이 어쨌든 지금 7, 8월에도 판매량이 호조이고 상반기에서 목표가 달성률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외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UAM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전부 다 26년, 27년 양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좀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들하고는 좀 주가가 다르게 가고 있고 올 4분기 때 흡변을 한다고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샤오펑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홍콩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중국의 로봇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외국 글로벌 투자사들도 중국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로봇 AI 산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 종목군들도 함께 점검 부탁드릴게요. 화면 함께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금 유비테크고요.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유비테크군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정말 흐름을 보시면 테크주들은 차트가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 네,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급등 최근에 차트잖아요. 이제 네. 이제 3월 달에 아마 고점을 찍고요.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을 거치다가 지금 최근에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어떤 박람회나 그리고 관련된 성과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감속기 저희 이제 파트너님 박준섭 파트너님이 발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관련 종목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차트 모양이 보면 예쁘게 가고 있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비테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비테크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 홍콩 시장 대부분 점검을 해봤고, 잠시 후에 이제 상해 본토 시장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좀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다시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에 다시 소폭 반등하기도 했는데, 바이오즈도 함께 점검을 해주시고, 이 밖에 또 오늘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팜마트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장중 3,4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오늘 일본은 또 휴장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고지를 밟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건데요. 우리 오늘 일중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는 장 초반 3,42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400선까지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3,400선은 지지해주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850선까지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차트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대형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장 초반에 무려 3,420포인트 장중 최고가 저하를 터치하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0.2%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환호하던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요, 올해 들어서 연간 상승률이 45%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52주 차트고요. 올해 들어서만 45%에 육박한 가운데 이런 상승률은요, 2000년 이후 무려 4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현재는 7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에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52주는 109%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중 차트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요, 34만 원을 돌파하면서 정말 그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런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자 오전에 PBR 상단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32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이 시각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 체크해봤고요. 일단 테마별로 보면요. 앞서 좀 체크해 주셨듯이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증권주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이런 기대감이 좀 꺼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키움증권이 8%대 강세, 한국금융지주가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인증권이 가장 선두에서 증권주를 좀 끌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소식의 로봇주들, 특히 중소형주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TPC 글로벌 상한가 TPC가 2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휴림 로봇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디램이나 낸드 업황 성신호에 힘입어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강세를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시황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증시가 오늘 쉬어가는 가운데 우리 증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요, 최근 3거래일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간 가운데 내일 개장하는 만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증시는요, 이 시각 현재 0.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기준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늘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가 1%대 오름세, 인도네시아가 역시도 저번 주 좀 쉬어가더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호주 역시도 9,100선을 상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상해 본토 시장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본토 시장은 심천과 또 상해 본토 지수가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홍콩 시장과 마찬가지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리튬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또 CATL이 다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리튬 단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CATL만 점검을 해봤는데 다른 전기 자동차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상해 증시 지금 함께 보실까요? 지금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요. 이제 반도체하고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다시피 저희가 이제 CATL을 이제 먼저 봤고요. 네. 그 위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중일각이라고 합니다. 중일각이. 예, 심천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 지금 로딩이 늦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로딩이 걸리는 것 보시면 같아요. 이제 16% 상승을 상승하고 하고 있고 있네요.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박 관련된 이제 필름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기차 안에 리튬 위에도 들어가는 네. 부품들이 많지 오히려 그래서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상승률 상위에 있고요. 다음 종으로 보시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보시면 와, 이제 2차 예. 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 중에 네.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튬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강봉 리튬 이런 종목만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천사 종목 이름이 뭘까요? 한국 이름으로 천사 첨단 소재입니다. 천사 첨단 소재. 네, 이름도 아주 예쁘죠. 그러네요. 그런 천사. 만큼 주가도 네. 아주 날아가는 예쁘게 것 가고 같은데, 저 있어요. 천사처럼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보다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중국 차트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에서 상장된 종목들을 제가 이제 관종해서 이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배터리 네. 관련 종목이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저희가 보시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국내 주식이랑 해외 네. 주식이랑 같은 시간대 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배터리 종목들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바이오 종목들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서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에 제재 때문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찐링 전문가께서도 중국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 있고요. 저희 이제 화면하게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종목이 나오면 항상 이 종목이 거론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죠? 우시 웹텍이라는 우시 종목이고요. 웹텍. 네, 우시 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우시 관련된 종목이 3개가 상장이 있는데 이 회사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회사 보시면 이제 2, 3월 달에 그 생물보안법이 실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 상승률 보시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우시 앱텍에서 사업 보고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반기에 신규 오다가 50%가 증가했는데 그 오다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50%에서 60%가 다 북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시 앱텍 이외에도 이제 CDMO 관련된 종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켜지지는 않는데, 예, 099995이고요. 이제 중국말로는 롱징성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CDMO 관련 회사입니다. 제가 주가 보시면, 그러니까 2, 3월 달에 생물보안법으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중국 애들은 빠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이제 한국보다는 오히려 네. 중국에 있는 CDMO 관련주들이 지금 종목이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련된 바이오 종목. 차트가 정말 우상향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3년, 그러니까 장기라고 보면 뭐 10년이 아니라 이제 네. 10년 뒤는 저희도 예상하기 어렵고요. 한 2, 3년을 두고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는 저는 꼭 필수적으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섹터 중에 중국 내 하나라고. 제약 바이오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의약품의 승인 건수가 무려 59%, 전년 와, 동기 대비해서 예. 59% 늘어났고 이 의약품의 이윤이 30%를 넘어선 걸로 알려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하는 뷰가 많은 것 같네요. 그 59%의 승약이 이제 중국 내수도 있지만은 미국하고 관련된 어떤 특허와 관련된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미국이 2030년대 되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풀리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관련된 약물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중국에서 올해 에로가 한 20% 글로벌 이제 에로 비중에서 지금 중국에서 20%를 이제 에로를 받아가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 비율이 저는 점점점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콩 바이오를 보시면 이제 올해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홍콩에 차트가 상장된 바이오 종목. 이제 3S 바이오인데요. 아, 저희 이게 많이 언급해드리는 종목이네요. 삼성제약. 예, 삼성제약인데 하이자에 이제 에로를 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의 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성공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주도주다. 네, 역시 보시면 많이 될 것 올라왔네요,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 앞에 설명드린 두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제약 쪽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종목은 이제 바이오, 에로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케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케소, 예. 네, 담도항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에로를 지금 미국 기업하고 같이 중국 내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하고 공동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네요. 워낙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항소제약입니다. 항소제약. 한국 분들이 이거 가장 많이 좋아하는 봤어요. 예, 네. 제약바이오고요. 그다음에 15년도 때 그 중국 증시 5천 갔을 때 이 항소제약이 굉장히 많이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 아, 그랬군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맞아요. 네. 중국 1위 제약사입니다. 이제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흐름 창출력이 좋은데 또 관련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게 에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있는 다음 종목이 항서제약 다음으로 한국에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이제 복성제약인데요. 복성제약?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이다 파이프- 보니까
차트가 좀 느리긴 한데 근데 아마 좀 차트가 양해 예쁠 부탁드릴게요. 겁니다. 예. 네. 이제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복성제약? 예. 좀 눈여겨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순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로 스케줄도 있고 임상을 실패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지만은 항서제약이나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그게 에로가 될 때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두 제약에서는 눈여겨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차트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텐데 아주 예쁜 우상향 패턴일 거란 생각이 들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거세지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할수록 그 분야에 있는 중국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도 그렇고 또 AI에도 그렇고 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삼수양제약 그리고 복성제약 함께 살펴주셨고 항서제약까지 제약주들도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좀 긍정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중국 본토 내에 있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특징주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뽑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 보산 철강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바오산 강철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종목인데요. 물론 상반기 매출만 딱 살펴봤을 때는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감소세를 보였다는 좀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원가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하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 철강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동차 생산 증가와 맞물려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강판 판매가 견조할 것이라는 예측도 전했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살펴보시면 아쉽게도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AR, VR 등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 ODM 업체로 꼽히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가이입니다. 이 가이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VR 기기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애플의 파트너로도 꼽히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샤오미의 AI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스마트 글래스의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 성장에 좀 수혜가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했다고 하고요.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5%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 스마트 글래스와 관련해서 가히 주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 걸까요?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메타에서 이제 AI 글라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하이퍼노바라고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AI 글라스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AI 글라스 부품 업체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아주 네. 이제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부품들도 이제 조립 생산을 해서 ODM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특히 AR 기계 같은 경우는 OEM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그러니까 분야이다 보니까 ODM 계약을 하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이제 고객사한테 선택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글라스의 어떤 이제 레도스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은 많이 있지만은 이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이나마켓나우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증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중에서 팜마트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팜마트 명동점에 갔다 왔는데 네.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았던데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줄 서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결국 못 사셨어요? 네. 아니, 저 살려고 줄 섰는데 네. 저 앞에 계시던 분이 마지막을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그때 그 8,000원 네. 친구만 남아 있는 거군요.
건가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8,000원 친구. 네, 8,000원 친구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서 네. 집에 있고 어쨌든 이제 팜마트가 아직도 인기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니까 그닥 좋지 않고 또 일부 하향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던데 팜마트는 어떻게 보세요? 제 예. JP 모건이 오늘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요. 맞아요. 참 네. 이 기간이 재밌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조정받을 때는 네. 목표가 상향을 아, 냈어요. 그래요? 근데 불과 2달 네. 만에 이제 목표가 하향을 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차트 함께 보시면 팜마트가 그럴까요? 예. 이제 6월 달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가요. 이게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주얼리샵이 오픈하면서 이게 다각화하는 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제가 맞아요. 얘기 드렸던 그렇게 시기였고 네. 이게 계속 기간 조정을 받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난 후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날 장대 연봉 나온 날이 이제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컨코를 진행을 하면서 미니 라부부 출시한다고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랐지만은 미니 라부부가 지금 판매량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이제 라부부가 킬로그램당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이요? 짝퉁이에요. 네. 아, 가짜 상품이요? 네. 그래요? 동남아에서 네. 지금 킬로그램당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요? 보니까 네. 과일도 아니고 무슨. 아무래도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음. 지금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지금 한국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이 맞아요. 초기에 홍 사업에 대표님이시잖아요. 이제 조인을 네.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팜마트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라부부 인형 이외에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게임은 출시를 했지만 크게 성과는 못 봤지만 오늘 어떻게 또 보니까 무슨 금괴 같은 것도 예, 출시했다고 금 상품을 하던데요? 출시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통이 이제 중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2차원 어떤 IP 관련된 이제 뜻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얼리샵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값도 많이 오르고 아, 맞아요. 그쵸. 중국인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네. 이제 상품이 판매가 잘 되기 위한 어떤 프로모션으로 이제 출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IP가 이제 아주 우수한 IP를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현재 다각화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미니 라부부 인형 판매 이외에는 다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만일에 3분기도 저희가 2분기처럼 실적이 기대치에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팜마트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고 이 밖에 중국 시장 내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다 기억하고 있는 이제 캠브리콘이잖아요. 네. 캠브리콘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캠브리콘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최근에 많이 보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계속 목표가 상향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국 내에서가 아니라 외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중국이 보통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면 한국이 반도체 종목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가 한국 반도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글로벌리 전부 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제 핫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자립화 관련해서 이제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캠브리콘 실적 같은 경우에도 50배 성장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율칩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오다가 증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좀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기회를 쉽게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짤막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도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채팅명이 한국이신 분인데 허사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사이가 이제 중국의 글로벌 라이다 기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홍콩에 곧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허사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라이다 기업이 지금 글로벌로 1위고요. 맞아요. 허사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제
미국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저도 좀 갖고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많이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ADR 중에서 예전에 상패당했던 중국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상장의 ADR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가치가 이제 장부 가치보다는 몇 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많이 매수는 못했는데 홍콩에 상장한다 그러면 저는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점검해 주실 종목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지금 네. 보니까요, 0263이라고 네. 해서요. 이제 반도체 0263. 종목이. 네. 예.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네이버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제 여기는 TNU의 CNG라고 이제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네요. 예, 예. 한국에서는 SICC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이제 오늘 생산 10% 가까이 네, 급등 중이네요. 이제 생산하는 예. 업체고요. 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AI 안경에도 이제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0213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패극미 전자라고 하고 있고 패극미 전자입니다. 패극미 이게 전자. 예. 한국말로 참 이 중국 종목들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무나 사이트마다 또 어렵습니다. 다르고 네. 그래서 예. 0214구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C 관련된 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차트가 역시나 우상향 패턴 네. 꾸준히 보여주네요.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02577. 02577 영라세 소주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도 이름이 어려운데 차트 보시면 8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회사 예. 같은 경우는 지라 관련,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 안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걸 운봉을 하지만은 개별주 종목에서는 지금 4~5%씩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개 종목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종목들 모두 다 이 국내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죠. 네, 지금 이제 소개드린 거는 다 세 개 다 홍콩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꼭 눈여겨 보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그래서 이 영락세 소주 가게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고 현재 중국 시장 여전히 혼조세 보이고 있네요. 홍콩은 강보합권, 중국은 또 상해는 약보합, 심천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그래도 오늘 또 로봇, AI, 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원자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원자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주말 사이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진 것이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관계자는 러시아 원유 수송의 핵심 터미널인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이 밤새 원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의 항만 운영사인 아다니 그룹도 이 서방의 제재를 받은 유조선에 대해서 항만 진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의 9월 소비자 체감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번진 것은 이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영향으로 꼽혔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새에도 이 최고치 금방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한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내일까지 러시아와 발트해에서 훈련을 벌인다는 점 등이 금 선물의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리 가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 가격은 톤당 $10,000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구리광산에서 인부 매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광산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구리에 대한 생산 위축 우려가 시장에 번지면서 가격을 지지해줬습니다. 마지막 상품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가격 역시 브라질 기후에 대한 우려감에 상승세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조한 브라질 기후가 커피 작황에 대한 우려로 번진 탓입니다. 또한 미국이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 업체들은 여전히 브라질 커피 계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거래소의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커피 가격까지 원자재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에서 기대감이 도는 사이 이 기대감 역시 비트코인 시장에도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코인 시장 자체는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6천만 원대 횡보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1억 6천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주말 사이 큰 폭으로 올랐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차입 비용을 낮추고 안전자산의 매력도를 낮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매력도를 올리기 때문에 이런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2억 7천만 원대인데요. 이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억 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도지코인의 미국의 ETF 출시 기대감 덕분에 지난 7일간 무려 33%나 급등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 실시간 시황, 그리고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11시경에 중국의 또 실물 경제 지표, 또 산업 생산 지표 등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이 때문에 또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민은행의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중국 인민은행의 LPR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장의 영향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비아디 얘기입니다. 상승 열차 탑승 못한 비아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비아디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른 전기 자동차 대비해서 종목이 좀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자동차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세인데 비아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BYD 시세가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연초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미 주가는 23년부터 시작을 했고 릴레이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주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미스내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전기차가 2000년도에 한 2천만 대 판매밖에 안 됐는데 24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판매된 게 3,100만 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15배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보시면 430만 대에서 지금 470만 대까지 지금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가를 보시면 종목을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종목입니다. 제 자료를 보시면요. 네. 우선은 중국 전기차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22년 말로 이 보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난 후에는 이구환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각 성별로 아니면 일선 도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네. 24년도에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국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보시면 20만 위안, 그러니까 환율을 그냥 200위안으로 보시면 그냥 4천만 원대예요. 4천만 원 근데 이하. 실제적으로는 예. 15만 위안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러니까 네. 3천만 원대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 거죠. 예. 이게 20만 이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모델 한 20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70%가 BYD 가 보시면 많네요. 다 BYD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구환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요. 네. BYD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 중에서 아직은 고가 브랜드 비율이 6%밖에 안 되는 아주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만 위안 이하의 차량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중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30% 계속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고요. 그래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올해 보조금이 이제 이관신이 중단이 된 곳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비아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면치 못했던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아디가 또 올해 판매 목표를 또 축소하기도 했고 이건 뭐 가짜 뉴스라고도 하던데 뭐 비아디 파산설 얘기도 또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걸까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연간 판매량입니다. BYD 네. 이제 저희 자료 함께 보시면요. 이제 작년에 이제 380만 대 판매를 됐고요. 올해 이제 BYD에서 연초에서 보통 중국 전기차들이 올해 판매량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올해 이제 한 550만 대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 하향한 거를 460만 대로 발표를 BYD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는 응답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청 업체들도 그렇고 대리점 업체들한테도 다 이제 발표가 이제 다 이제 정보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550만 대 판매를 했을 때 이제 지금 BYD가 수출 비중이 작년도에 10%였고 올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아마 수출은 제가 보기에는 80만 대 이제 달성을 할 것 같고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중국 내수 판매량이 좀 감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 사업 보고서 보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24년도에 이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중국에서 GMT라는 리서치에서 이 BYD의 부채에 대해서 거론을 한 번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BYD 사업 보고서를 좀 상세하게 보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갈 때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떤 리스크 부분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저도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네. 이제 보시면 총 부채가 이제 제가 한국 이제 숫자로 표기를 해놨는데 한 53조 정도 되고요. 예. 이자 부채가 5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21조고요. 네, 매입 채무가 40조인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외상 매입금이 21조인데요. 근데 이 21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 보통 글로벌 업체들이 요즘에는 빠르면 한 달, 두 달을 넘기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6개월에서 9개월이고요. 예. 1년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BY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가 IMF나 이런 걸 겪었을 때 한국에서 이 어음 사태에 대한 거를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BYD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어음이 은행에서 이제 보통 은행에 주면 은행이 보증을 좀 해주잖아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BYD 자체 시스템에서 어음을 발행을 하고 그 보증 기관이 BYD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중국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중국 국영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 아니고 민영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외상매입금은 이제 중국만의 특징이라 그래서 타 업체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예.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월 110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근데 24년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량이 한 1,500원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외상 매입금을 월 한 130억 위안 정도만 갚으면 됐지만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듯이 하청 업체들에 대한 결제 대금을 60일 이내로 단축을 시켜라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6월 달에 한 번 발표했는데 아마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 경고가 나온 것 같고요. 만일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60일 단축하게 되면 이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게 월 150억 위안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월 나가는 지출 금액이 280억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110억 위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280억 위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내년 2월 되면 소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BYD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해외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BYD가 해외 지금 생산량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네. 테슬라가 50%가 넘고요. 현대차가 한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근데 이 해외 증설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에 네. 보시면
그렇죠. 유럽도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최근에 인도 공약을 좀 채비를 나선다, 가성비를 내세워서 600만 대 도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좀 뜯어봤을 때 계속해서 좀 차입금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플러스 알파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을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BYD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들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이제 가져온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미에서는 브라질에서도 판매량이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함께 보시면 작년에 7월 달에 유럽에서 관세를 이제 제기하고 난 후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제 관세율이고요.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지금 돌려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10%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BYD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헝가리 공장이 올 연말 가동,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터키 공장 또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현금 소진이 있는 상태에서 캐pex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딜러상 이제 BYD 딜러상 2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제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 수가 20개 정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산동성에서 가장 큰 딜러상인데 이제 매장을 닫고 파산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판매됐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아마 1,000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부터 가격 할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 어음 결제 시스템을 60일로 단축시켜라. 그다음에 7월 달에 딜러상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대두된 거는 이 재고 문제인데요. 네. 0km 중고차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할인율을 지금 35% 신차를 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혼란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차가 지금 4천만 원짜리가 지금 2천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0km면 중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중국 정부에서 네. 결제 시스템을 60일로 앞당기다 보니까 네. 현금이 지금은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항상 성장을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중간에 좀 막히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BYD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할인 정책을 펼친 네.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현금 창출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중국께서 지금 보도 내용은 지금 500개에서 120개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500개에서 50개로 줄었다는 얘기도 뭐가 있는데,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 수가, 아, 전기차 네. 기업 수가. 기업 수가. 근데 예. 여기서 더 50% 이상 구조조정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위 업자 예. 이제 BYD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을 이제 빨리 사라지게 만들면 그 파일을 BYD가 더 먹을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더 시장 파일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나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또 많으셔서 지금 다소 좀 BYD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BYD가 재고 문제 그리고 자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BYD를 비롯해서 다른 뭐 니오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있고, 이런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예.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네. 이게 BYD 주가인데요. BYD의 차트를 함께 좀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제 하죠.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최근 6월 말 7월 달, 8월 달에 많은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주식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5월 달부터 시작돼서 조정이 시작을 됐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70~80% 정도의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임원분이 장내 매수도 이제 공시를 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늘 중국 정부에서 가당 경쟁하지 마라, 이
지급 결제 시스템 정상화하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아드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은 아닐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중국에서 지금 하향 보조금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한 50% 공식적으로 난 게 한 55% 되는데요. 1선, 2선 도시에는 거의 80% 이상 보급이 된 많네요. 상태이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보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한 50에서 55%인데요. 3선, 4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아래 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기차 보급률이 낮습니다. 이 하향 보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골 같은 데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 8월 달 판매량이 BYD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YY로 지금 0%대고 성장률이 없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은 네. 내수에서 이 판매량이 플러스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때 주식을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거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비아디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주셨고 채팅방에서도 이제 비아디 어떻게 매수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매수하냐는 질문이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으나 비아디는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면 신규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자한테는 하는데 예. 아주 좋은 기회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높게 매수를 하더라도 네. 이제 실제적으로 내수 판매가 턴하거나 이 가당 경쟁, 어떻게 보면 가격 할인 정책을 언젠가는 중단을 할 겁니다. BYD도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 미지급금 정산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가격을 정상화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신호가 가격 정상화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출량인데 수출량이 내수 둔화보다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다음에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지금 L2 보급률은 거의 80%예요. 근데 L2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L3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그렇죠. 자율주행 네. 이제 진입 단계에 들어가는데 네. 내년이 L3의 본격화되는 이제 개화되는 시기고요. 그렇게 되면 BY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떤 이제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신 건 아니네요. 네. 네, 비아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어떻게 매수해요라는 질문 들어오셨는데 심천에 있죠. 이 선강퉁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비아디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좀 같이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BYD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서서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 상황, 오전 시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적신호가 켜진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사계 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좀 찾아가면서 3,8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선전성분지수는 꾸준하게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계 종합지수 현재 강보합권 지나가는 사이 일단은 테마별로는 온도 차이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다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인 점은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반도체주 내에서는 캠브리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단에서는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좀 CATL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ATL이요. 장중에 14%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신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해서는 10% 내외의 상승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두 자릿수대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일본 지수가 좀 쉬어가는 사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1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좀 상승폭을 반납했던 SK하이닉스가 1%대로 올라섰고요. 대형주들이 하락폭을 좀 반납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가권지수는 최근에 8거래일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이 시각 현재는 0.7%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은 강보합 그리고 베트남 증시도 0.8%대 오름세를 보이는 사이 오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경로의 날로 휴장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상황, 오전 상황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 때문에 ETF 상품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 자리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형 상품이 무려 9%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올라 있고요. 2위 자리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이 오늘 시장에서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도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 합성형 상품이 올라가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상품도 오늘 시장에서 2%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와 전기차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몇 종목들은 구성 종목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수익률이 4%대 기록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78%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CATL의 비중이 18%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 외 비아디와 세레스그룹 그리고 리오토 등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상품도 오늘 시장에서 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4%대, 1년 수익률로는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에 자체 칩을 AI 활용을 해서 좀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알리바바 비중이 24%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비아디와 샤오미 등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자동차 종목들도 높은 비중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비원 메디슨과 같은 제약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또 중국 증권사에서 꼽은 탑픽 종목 5가 있는데 이들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중국 내 5개 증권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간 전망 그리고 탑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이위안 증권에서는요. 경제지표 관망 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단은 한우즈 그리고 중국 소프트웨어를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텐펑 증권에서는요. 일단은 증시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가운데 우리의 종목은 하이광정보 그리고 상포테크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징유한 증권에서도요, 계속해서 인기 테마의 강세장을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탑픽으로는요, 제자웨이 창신 에너지 300724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FOMC 결과를 주목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전망한 동우증권입니다. 동우증권에서는요, 바로 장하이 커패시터 그리고 아프 자동차 부품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신증권에서는요, 조금은 부정적으로 짙은 관망세가 나올 전망이라는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주의 탑픽은 다진중공업 그리고 아이보 메디컬이니 다양한 종목들이 나온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탑픽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종목명이 다소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종목명은 코드 번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